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울산 지역 23년 1월 1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태화강변 사진. 날씨는 제법 쌀쌀한데 계속 한여름에 태화강변 사진만 계속 보여드렸어요. 울산 경강 기록이라는 곳에 가니까 다양한 사진 자료 그리고 영상 자료까지 있어서 오늘 오전에 한동안 요 자료들을 살펴봤었어요. 무료 이미지를 구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좀 다른 것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추억 돋는 그런 영상들, 사진들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정신줄을 좀 놓고 있었나 봅니다. 울산 흐름 좀 더 양질의 자료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조금 부족했었나 봅니다. 울산 부동산 방송인데 부동산에 올리셨어요. 정신줄 잡으세요라고 했습니다. 12털로 온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답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드를 쳐주셨네요. 걱정해 주실 건 없고요. 싼 가격에 사서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는 더 나빠요. 저는 어차피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울산에 갈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요런 취지의 방송인데 니는 비싼 가격에 샀지? 나는 싼 거 사서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줍니다. 시비 털고 싶으시면 시비 털 때 많아요.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특정 지역들 반짝반짝 가서 한 번씩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 번씩 달아주면은 영상 조회수 제가 올리는 거 여기 보면 한 1.2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요. 저는 영상 올려봐야 조회수 이거 1000, 2000? 1000, 2000 나올래나? 이게 저는 별로 이거 실익도 없어요. 실익도 없어요. 보시는 분 누구한테나 누구 한 분에게나 실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올린다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가서 시비 틀면 됩니다. 정말 엄청 자극적이에요. 영상 제가 한두 번씩 이렇게 클릭해 보는데 제목 장사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저 놓치지 않고 흐름 일시적으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신줄을 잡고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광주와 울산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요 지난주 자료예요. 아무튼 여기가 광역시 중에서는 마지노선. 근데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곳이 울산 맞아요. 하지만 변수들은 존재하더라. 입주 물량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9162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여기 울산 GLCT 자이라든지 번영로 센트럴리지라든지 이렇게 대형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 얘들은 분양권 거래가 좀 있죠.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그 외의 아파트들은 잘 없어요. 분양권 거래가 잘 없다는 부분 아마 흐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매수 심리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울산 지역만 좀 특화돼서 많이 이렇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 같은 거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그거는 부산 방송이나 혹은 대구 방송 앞부분에 가시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수 심리 11.6 10 아래에 있던 것이 11.6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 마치 큰 반등이 일어난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런 흐름들은 앞서서도 수타 많이 있었어요. 예, 계속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반등해서 찍고 올라갈지 아닐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과거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8년도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때도 반등하려고 부단히 용 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닥을 지는 시간은 꽤나 필요하더라. 매수세가 없거든요. 매수세가 없고 기나긴 조정의 시간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 지금 급격하게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 언론에서는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 번쯤 비틀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울산 지역 다른 지역 대비 조금 이게 보시면은 1월 7일자 11,922건 11,922건 연말보다 줄어든 거 잘 없거든요. 울산은 아무튼 지금 연초에는 지금 좀 물량이 감소해 있는 분위기. 전세 물량도 지금 다 업데이트 다 했습니다. 울산 업데이트 안 하려고 하다가 정신줄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3,751건의 전세 매물이면 작년 12월 말하고 똑같은 전세 물량. 지금 아직까지는 큰 흐름의 변화나 이런 거 살펴보기에는 좀 힘들다. 월세 물량은 작년 말 대비 거의 똑같아요. 1700건, 1701건. 아직까지 흐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5,400건 정도 되는 수준. 흐름 계속 연도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울산 정신줄 바싹 잡고 분양권 매도 물량까지 확인해 봅니다. 전주에 675개, 이번 주에 678개. 왜 이걸 살펴보느냐? 전매 제한, 광역시 전매 제한 기본 2년씩, 2년 혹은 막 3년씩 달려있던 것들이 이제는 6개월로 줄어들 거라는 예고편이 나왔어요. 6개월로 줄어들 거라는 예고편. 그러면 추후에 분명히 이 분양권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말이죠. 이거 일일이 세워서 체크해 두지 않으면 아무도 흔적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단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 하나씩 남구, 무고동, 신정동, 야엄동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일일이 다 세워봅니다. 지금 요거 처음 뭐 한 번, 두 번 세웠을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기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울산 아파트 거래량 1월달 현재 20건 거래되고 있고요. 규제 해제 효과가 3개월도 안 가더라. 하여튼 인구 100만의 도시는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한번 침체되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드는 수준.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 10월 달에 거래량이 543건이라고 보면요. 인구 110만 뭐 이 정도 되는 도시, 서울 950만 되는 도시, 서울 곱하기 9를 해보면은 4,500건, 서울에는 1000건도 채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서울보다 4-5배 더 활기를 띠고 있는 게 울산의 거래량이에요. 한번 위축되어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겠다는 부분. 자, 직거래 비율은 20% 이상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매일은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 거래되는 것들, 그리고 일주일간 누적되었는 거래량, 요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정신줄 잡고 하고 있는데요. 요것들이 쌓이니까 거래량 흐름, 1일 거래량이 몇 건 정도 신고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겠더라.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은 몇 건 정도 나오겠더라. 요런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울산 지역은 아마 일평균 거래량 한 2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우선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세상 강변 마찬가지로 가격 살펴봅니다. 고점 대비 30%,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률을 이룹니다. 웬만한 아파트들 울산 약사도샵 큰 폭으로 떨어지면 매매가 전세 가격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세 가격이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락을 부추기더라는 거죠. 상승할 때는 전세 가격 한번 오르면 매매 가격 놀라서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니까 전세 가격도 놀라서 오르고, 서로 놀라서 올라가던 이 형국에서 지금은 반대의 흐름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들도 크게 이렇게 전세 시장 안정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없더라.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 사실 뭐 안정화시키고 이런 거 결국은 돈을 풀어야 된다는 말인데, 결국은 대출을 더 해줘야 된다는 말인데, 임차인에게 대출을 계속 해준다, 무한정 해준다, 혹은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살려주기 위해서 뭐 또다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내어준다. 결국 그 대출을 낸다는 것은 이 전세자금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해. 대출은 형태는 똑같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은 똑같고 이쪽으로 돈이 숫자만 왔다 갔다 노름을 할 뿐이지 결국 대출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전세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대출이 더 많이 풀려야 되는데 좋다, 풀어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무한정 버텨내기는 힘들겠더라. 울산 약사도샵 40%,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30%, 전화 아이파크 30%, 한 35% 정도 빠졌죠.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는 것도 있고, 힐스테이트 강동 30% 빠지는 거 있고, 우리는 요 흐름들, 이거 일시적으로 자극적으로 울산, 뭐, 작년 12월 달 하락 탑5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뭐 다 알잖아요. 뭐 이미지 사진 한 개 보여주고, 그 옆에 뭐 걸어가면서 동영상 찍는 거 하나 보여주고, 최근 실거래 내역 한 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는 이 흐름을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알기에는 힘들더라. 물론 자극적인 영상. 저도 자극적인 제목 달아요. 왜? 안 달면 관심을 못 끄니까.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거하고 지속적인 추적을 하는 거하고는 아마 분명히 보시는 분들 느낌 차이는 있을 거예요. 가장 최근 날짜 그 아랫부분의 가격대를 보시면은 웬만한 아파트들 매매 가격 전세, 하명 밑으로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웬만하면 다 역전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래 한 달에 전세 거래 건수들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그 돈인 만큼 거래 건수가
나오는 것만큼 전세 금액이 전세 보증금이 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 시장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많이 위축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1억 미만 아파트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아파트들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했는 사람들 지금 큰 코 다치고 있어요. 큰 코 다치고 있어요. 5천만 원, 6천만 원 한 방에 떨어집니다. 급하게 팔려면 가격 더 떨어뜨려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울산 지역 막판에 울산 지역에 사람들이 왜 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대공원 코오롱 파크폴리스 60평형 가격 8억에서 13억까지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한참 분위기 좋을 때는 이런 거래건들이 많았었죠. 이런 거래건들이 많았어요. 대단합니다. 6억. 한 방에 5억이 올라 버린다? 그럼 또 1억을 또 특이한 거래가 있으면 한번 추적해 봅니다. 2017년도에 6억 정도 했던 것이 지금 2배 정도 뛰었다. 서울의 아파트들 2배, 3배 뛰었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 가격이 그게 2배 정도 오른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2배 이상 오르는 경우 많지 않아요. 부산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좀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 보면은 많이 시간 공백이 많이 있었고 다른 아파트들 다 오르는 동안 살짝 지우고 다시 표현해 볼게요. 살짝 여기 잘 오르다가 시간 공백이 길게 나타났다가 여기에 거래되는 이런 아파트들 A라는 대형 아파트, 그 다음 일반 중형 아파트들은 가격이 거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이게 한 중형 정도급, 9평 정도급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웬만한 해운대나 이런 대형 비싼 아파트들 보면은 이 가격 상승률이 근래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최근에 거래되는 것들 보면 한 70%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이거 100% 정도 상승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샀는 사람을 축하해요. 대출 없이 샀으면 샀는 사람 축하. 파란 사람은 무조건 축하해주면 됩니다. 축하해줄 거는. 울산 보성수산입을 계속해서 요거 많이 떨어지는 거래 나타나는데 간만에 높게 나타났어요. 1억 4천? 이게 근래 이 가격이 안 나올 텐데 찾아보면 직거래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근래에 다음 페이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 보시면 34평형이 5억 2,500. 맞죠? 5억 2천. 계속 거래되는 것이 고점 대비 40% 하락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요거 조금 수상하죠. 수상한 거래들 간혹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떨어지는 거래만 직거래, 하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직거래 요런 거 나타나는 현상 말씀드렸었어요. 요거 한 건 올랐다고 다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1월달 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시 가지하로 바뀌었다. 아주 소수의 거래 건수를 두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수 L1랩들 3차 38평형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고 웬만한 곳들 송정호반 메로디움 30%, 이편의 세상 강변 30%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주류의 흐름인지 뭐가 메인스트림인지 뭐가 지류인지, 뭐가 주류인지, 뭐가 지류인지 그거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명류체인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아까 요거 울산 번영로 두산 2부 40% 정도 떨어지는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울산 강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0% 정도, 나머지 큰 변화 없는 것들은 지나가고요. 이때는 보면 갑자기 거래 1억 6천으로 뚝 떨어졌죠. 이날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었다는 거래량, 10건 미만의 거래량이 나타나는 날들도 있더라. 대공원 월드메르디안 57평형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무고 2부자의 거의 30%, 분위기는 변함이 없더라. 보영로 서안이 다음 1단지, 그나마 좀 근래 아파트들, 대형 평형들은 보면 좀 근래에는 많이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좀 오래된 것들 나타나지만 나머지들은 이 큰 흐름에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게 광역시 중에서 제일 덜 떨어진 제일 덜 떨어진 울산의 느낌이 이 정도예요.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나면은 하락에 가담하는 아파트 수가 만약에 이렇게 많다면은 이거는 막 0.8% 하락일 것이고, 하락하는 아파트 수가 적으면은 요거는 뭐 0.4% 하락일 것이고, 요 정도의 분위기지 0.8% 하락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70% 80%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날 대현드샵 또 위쯤부터 살펴보면요, 30%, 25%, 30%, 거의 30%.
20% 정도. 이 흐름을, 이게 갑자기 바뀔 것인가. 어느 순간 보면은 갑자기 저게, 10% 떨어졌네요. 20% 떨어졌네요. 이렇게 어느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10%, 20% 떨어진 이 거래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어서 나타나면은 아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일부 반등했구나,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흐름 아니에요. 전국 대책 나왔지만, 큰 실효성은 없어 보여요. 시장 참여자들, 오늘 부산 방송에서 어제 올려드린 1월 7일자 부산에 올려드린 방송 영상 뒷부분에 왜 실효성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영상 좀 길게 찍다 보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당 거래대금은 좀 올라가는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좀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래량은 1000건 돌파,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3억 미만 비율도 낮아지는 현상. 이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집니다. 6억 이상 비중은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요. 일부 비율은 좀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숫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양권 거래는 계속 좀 활발합니다. 작년 규제 해제 이후부터 분양권 거래 활발합니다. 왜? 워낙 풀리는 게 많으니까. 그나마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울산 GLCT 특히 계속 거래 많죠. 일반 사람들이 중위 소득 구간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 바짝 끌어모아서 한 10년, 20년 일하고 돈 바짝 끌어모아서 살 수 있는 돈이 웬만하면 4억대, 후반 5억대.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이거 평생을 살면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정도의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고 연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1억 2, 3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모을 것 같은 집들도 있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씀씀이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집값만 해도 충분하다. 6억, 7억, 8억, 9억 6억, 7억 누구 집 이름인지 8억, 6억, 2억 사람들이 돈이 그래 많나 싶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웬걸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바닥을 보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천정이 있더라. 이 금리가 낮을 때는 정말 천정이 어딘지도 모르고 치솟고 놈들이 사니까 나도 따라 사고 등 따라 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나머지 울산 GLCT가 거의 거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6억 나와서 이거 왜 깜짝 놀란다 싶어서 보면은 이 평형이 일단 39평 이 정도 넘어가죠. 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보이잖아요. 인구 유입 많이 되는 도시 보면은 예전보다 이 갈색 선들이 훨씬 더 위쪽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 인구 빠져나가는 도시는 답이 없습니다. 요것도 업데이트 했습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의미 있어 보이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자, 고점 대비 전세가 2억 정도 빠지고 1.5. 제가 한동안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쳤었는데요. 1억 이상 빠지는 것들을 동그라미 쳐본다든지 2억 이상 빠지는 것을 동그라미 쳐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을 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몇 달 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몇 억씩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돈만큼 이게 하루치 거래량이에요. 하루치 거래량이거든요. 세 페이지가 이 돈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 시장 규모가 많이 쪼그라든다는 의미 이해되시죠? 네. 시장이 섣불리 상승하기는 어렵더라. 울산도 아직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요 비율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요. 전세 대 월세의 비율 1대1이면 전세 한 건일 때 월세 한 건 거의 요 정도 수준. 전국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떨어지는 흐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1월달까지 패턴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세 거래량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올라가서 80% 정도 선에 머물러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도 절벽입니다. 고가 전세 절벽입니다. 비중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얘를 살려내야 되는데 얘가 V자 반등이 일어나줘야 매매가도 V자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쉽게 살아날 것 같나요? 금리 압박이 너무나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전세대출 4억 5억 내는 것도 우스웠어요. 연봉 5천만 되어도 이 대출 내는 거 자기 자본 1, 2억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대출 내는 거 일도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연봉 5천인 사람이 대출 4억 5억을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림도 없어요.
월세 거래량 지금 월세 거래량 이거 보시면은 야 이거 확실히 이 예년의 흐름과 지금 현재의 흐름을 이 초록색 덩어리가 최근에 17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이고요. 어쨌든 요 평균의 흐름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것도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평균 월세 가격 아마 10월달이 꼭지였을 거예요. 12월달이 앞으로 얘도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점점 떨어지는 모양새를 취할 거예요. 월세 보증금은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 전체 임대 거래량은 이 6월을 기점으로 요 전까지는 좀 그래도 양호했다. 하지만 요때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댈 때였어요. 뭐 배수주도 많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은 많았었어요.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던 게 아마 올 상반기에도 이 비슷한 흐름, 작년 말의 전세 거래량 흐름이 지금 올해 상반기 요때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다른 지역들도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